안녕하세요, 해피인기태입니다. 이번에는 번외로 제가 다이어트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다이어트? 그냥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감량한 과정도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은 어쨌든 저한테는 잘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의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세 번째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대장에 용종이 발견된 적이 있어가지고 대장 내시경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대장 내시경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검사보다 장 비우는 약을 먹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 열심히 약을 먹고 굶고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는 중에 혈압을 재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한 3번을 더 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죠. 선생님, 왜 그러세요? 혈압이 177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혈압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면 마취를 하고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을 다시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중에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당장 중단하는 걸로 하고 30분 정도 편하게 누워있다가 진행을 했는데요. 다행히 별 사고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중에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단백뇨, 공복혈당장애, 중증도 지방간, 고요산혈증이 있는데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은 빨리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환기 내과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역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혈압도 높고 혈압 중성지방 수치가 자기가 최근에 본 환자 중에 제일 높다는 거예요. 계속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니까 저도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증상들은 전부 다 과체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검사할 당시 몸무게는 95kg, 골격근량 35.8, 체지방률이 32.6이었습니다. 제 키에서는 정상 체중이 73.9라고 나와 있네요. 우선 75kg를 목표로 잡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술부터 끊었고요. 단당류, 그러니까 설탕이라든지 과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싹 끊었습니다. 식사는 3끼를 먹되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30분은 나가서 동네를 걸었습니다. 이걸로 무슨 운동이 되냐 하실 텐데 그 전에 전혀 운동이 없는 상태라 가지고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운동이라기보다 움직이는 거에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했고요. 부끄럽게도 이것도 힘들어서 종아리 앞쪽이 많이 땡겼습니다. 근육통도 오래 가고요. 제가 그동안 그만큼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여러분들 헬스장은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헬스장보다는 체육관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올드스쿨이기는 한데 저는 뭐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분할, 상체 위주로 전체 근육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근육통이 오래 가니까요. 근육을 적응하고 자세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하체는 왜 안 했냐면은 하체 운동을 하면은 유산소 운동을 할 여력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사이클이나 러닝머신을 30분 정도 가볍게 탔습니다. 이걸로 하체 근육을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체육관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는 도저히 지겨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집 근처에 운동하기 좋은 뒷산이 있어서 유산소 운동은 거기서 했습니다. 산에서 운동하는 게 확실히 운동하기도 좋고 덜 지겨웠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영 안 돼서 몇 걸음 올라가지도 못하고 한 번씩 숨 돌려가면서 올라갔습니다. 내려갈 때는 무릎이 아프니까 가파른 쪽에서 올라가서 완만한 쪽으로 내려갔고요. 등산로 위에 있는 조깅 트랙에서 한 번씩 뛰어봤는데요. 고혈압 약 때문인지 숨이 차면은 앞이 하얗게 안 보이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도 몇 번 있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가서 일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는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30분 거리 전에서 내려서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10kg를 감량했습니다. 다음으로 식단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아침에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 70g, 점심은 탄수화물 대충 50g보다 적게,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최소로, 지방은 몇 끼 최소로, 단백질은 몇 끼 30g 이상으로 양을 맞췄습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귀리밥이나 찐고구마 120g 정도로 맞추고 거기에 새송이 버섯이라든지 두부 같은 거 섞어서 먹었습니다. 단백질은 그냥 닭가슴살 가공품으로 먹고요. 토마토나 샐러드도 간간히 먹었습니다. 이게 종종 지겨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다이어트 식사라든지 곤약볶음밥 같은 걸로 대체했습니다. 고를 때도 지방이 제일 적고 탄수화물은 50g 내외 정도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좀 적은 것 같으면 계란 하나 추가하던지 거기에 무설탕 프로틴 두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추가해서 단백질 양을 맞췄습니다. 밖에서 점심을 해결할 때는 도시락은 따로 싸가지는 않았고요. 보충제 한 스쿱 먹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적응해서 운동도 3분할로 바꿨습니다. 가슴 3두, 등 2두, 어깨 하체. 너무 무거운 중량으로는 하지 않고 전체 세트 수도 35세트로 맞췄고요.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까지 했는데 하체 운동하는 날에는 생략했습니다. 도저히 하체 운동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때부터 유산소를 할 때는 심박수를 120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한 달 동안 4kg를 또 빼서 총 2달 동안 14kg를 감량했습니다. 이때쯤에 병원에 피 검사를 한 번 더 하러 갔습니다. 먼저 몸무게를 재는데 간호사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몸무게 다시 재고 오세요. 왜요? 지난번에 잰 몸무게랑 너무 다르게 나오시는데요? 그 제 몸무게 맞습니다. 진료 받을 때도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응? 혈액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인보다 좋아졌습니다. 다행히 모든 상태가 좋아져서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시작한 다이어트라서 건강이 좋아지면 끝내도 되는 거긴 한데 저는 처음에 목표를 몸무게 75kg로 잡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겨우 5kg 남은 거잖아요. 하지만 저도 다른 분들처럼 이때부터 정체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80kg에서 앞자리 수가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조금 지치긴 했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해야지. 먹는 건 어차피 줄일 것도 없어서 그대로 먹되 운동량을 늘렸습니다. 5분할로 바꿔서 유산소 시간을 늘리고요. 근력 운동 세트 수도 늘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거의 2시간을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날 없이 매일 운동했습니다. 집 앞에 체육관이 일요일마다 쉬었는데요. 만약 토요일에 하체 운동을 했으면 일요일에는 다른 헬스장에서 일일권을 끊고 운동을 하고요. 하체 상태가 괜찮으면 2시간 동안 등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80kg에서 79kg까지 거의 20일이 걸리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유지를 하니까 또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 드디어 목표한 몸무게 75kg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3월 중순부터 시작했으니까 4개월이 걸렸고요. 한 달에 5kg씩 감량한 셈이네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배는 항상 고프고요. 제가 물을 많이 먹었는데 그냥 다른 이유 없이 배고파서 많이 먹었어요. 당 땡길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0칼로리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체해서 먹었고요. 혓바닥이 두꺼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대체 감미료가 진짜 당이랑 확실히 다르다는 걸요. 저는 다이어트에 단당류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줄였는데 막 힘이 안 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적응할 때는 힘이 들었는데요. 그냥 참고 견디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2주일 정도는 적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이어트에서 체중은 그냥 결과인 거고 오랫동안 유지할 습관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나는 환자다 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많이 꾸짖으셔서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과체중이면 신체에 뭔가 이상이 있을 테니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팅데이, 저는 치팅데이를 따로 가지진 않았고요. 밖에 모임이 있거나 하면 그때 한 번씩 그냥 먹었습니다. 이때는 몸무게가 늘어서 거의 일주일이 지나야지 원래 몸무게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식을 먹더라도 가족들이 옆에서 맛있는 거 먹거나 하면은 한 입씩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아싸리 무조건 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랑 한상에서 식사하시면은 이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데이터를 만드시고 기록을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미니 저울을 사서 식사할 때마다 각각의 음식 무게를 쟀습니다. 그래야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죠. 무게를 재서 보시면 생각보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약이 생각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체중도 재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식단과 운동의 비중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30분 걷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뒷산에 정상까지 한 번에도 올라가고 근력 운동할 때 중량도 많이 늘었으니까요. 분명히 전보다는 체력이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식단으로만 목표 체중까지 갔다면 여전히 체력은 그대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운동도 꼭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기 싫으셔도 제가 했던 것처럼 30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이시면서 적응을 하시고 조금씩 운동 시간이랑 난이도를 늘리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결과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하는 다이어트 식품도 막 맛있지도 않고 양도 적고요. 체육관 가는 그 길도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질질질 막 끌려가듯이 갔거든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배고프단 말을 항상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배부른 다이어트, 즐거운 다이어트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기타 연습하는 거랑 괜히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은 기타 연습도 그렇죠. 매일 반복 연습하는 거는 지겹고 힘든데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는 재밌거든요. 제 레슨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연습은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다이어트 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겨우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약이나 보조제 같은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전공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기타 강의 말고 번외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 후기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해핑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